여러분은 한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재정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회유로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했다는 사실을.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국가적 역량으로 볼 때 미국과 러시아는 최대 몇 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값비싼 무기와 비교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비용 대비 효율이 꽤 좋은 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효율적이라고 싸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무기 폐기가 외부 압력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유지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연간 탄도미사일 유지비는 수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액수는 당시 미국조차도 고민할 수준이었고 경제가 어려운 우크라이나에겐 더 큰 짐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은 기술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이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 레이더 군사 채널이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5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공대공 미사일 5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의 것인지 어떤 성능인지, 자연실은 어떤지 말이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둥펑 DF-41입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배치한 무기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종합지수를 가진 미사일로 평가되며 사용 비용 또한 매우 비쌉니다. 작년에 시험한 둥펑 3.1H와 비교했을 때 둥펑-41은 사거리도 더 길고 더 큰 탄두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망 돌파력도 뛰어납니다. 물론 비용도 더 높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한 발 제작 비용만 해도 최소 약 9,800만 달러에 달하며 2,450억 원 상당, 발사와 유지까지 포함한 총 비용은 무려 약 3억 5천만 달러, 750억 원을 넘습니다. 이 돈이 별로 많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둥펑-41은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불과 30분 만에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75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일부 소국에서는 단 한 발의 둥펑-41 발사만으로도 정부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 해도 완전한 산업체계와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둥펑-41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며 과잉 생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국가 역량과 국방 예산을 고려한다면 만약 모두 둥펑-41에 투입한다면 매년 최소 25발 이상을 제작해 총 700발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위는 바로 사탄2 사르맛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사르마트로도 불립니다. RS-28 대륙간 탄도미사일, 새 시대의 미사일 왕이라 불립니다. 세계 최장 사거리를 자랑하며 전략적 위력은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둥펑-41보다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 뛰어납니다. 물론 비용도 더 높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사탄2 사거리는 최대만 8,00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기의 대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30분도 채 안 돼 전 세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작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2억 달러, 약 7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유지비, 연료비, 기타 항목까지 더하면 총 발사 비용은 약 3억 달러,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즉 한 발당 약 1조 5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2의 연구개발 비용은 무려 30억 달러,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총 46발을 제작할 예정인데 이를 균등하게 나누면 한 발당 유지비는 약 75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원화로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둥펑-41 미사일 1.5발 가격과 비슷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정말로 46발을 제작한다면 총 비용은 약 1조 2 천억 달러, 약 620조 원에 달합니다. 그 돈으로 둥펑-41을 생산한다면 약 30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쥐랑거랑 -2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해군 버전의 둥펑 미사일 계열로 중국이 개발한 무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모델 기반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둥펑 31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 재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거리는 약 8,000km, 최대 3에서 6기의 핵탄두를 탑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둥펑-31은 둥펑-41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G랑-2가 이렇게 높은 순위일까요? 주된 이유는 연구개발비와 잠수함 발사 기술의 높은 비용 때문입니다. 이는 훨씬 더 비쌉니다. 레이더 군사 채널의 조사에 따르면 G랑 이 한발 제작비만 해도 약 2억 달러, 약 700억 원입니다. 이는 둥펑-31의 3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핵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측핵잠수함이 있어야만 G랑-1을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G랑-2와 함께하는 핵잠수함은 타입 094입니다. 이 잠수함의 제작 비용만 해도 수십억 달러,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유지 및 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말 그대로 G랑-1을 대량 운용하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만약 둥펑-41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2위는 불라바입니다. 러시아의 최강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불라바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토폴-M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해군형으로 개량되었습니다. 일부 성능은 조정되었지만 실제 억제력은 토폴-M을 훨씬 능가합니다. 불라바는 최대 6에서 10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도 8,000km 이상에 달합니다. 비록 전 세계를 덮진 못하지만 지구의 절반을 통제하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불라바의 사용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레이더 군사 채널 조사에 따르면 불라바 한 발 제작비는 약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유지 기타 항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은 3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발당 약 1조 500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운용하려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라바는 보레이급 잠수함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 잠수함 제작비만 해도 30억 달러, 즉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설령 공짜로 받더라도 유지조차 힘들 것입니다. 1위는 트라이던트 D5입니다. 트라이던트 I라고도 불리며 미국의 3세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만 km를 넘습니다. 최대 10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에는 반드시 핵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용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트라이던트 D5 한발 제작비는 초기에는 약 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수치는 7억 9천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유지보수와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총비용은 분명 러시아의 불라바보다 높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핵잠수함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트라이던트 D5는 현재 어떤 잠수함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오하이오급과 영국의 벵가드급입니다. 이 두 잠수함의 제작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적어도 230억 달러는 있어야 건조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두 함급 모두 이미 수명 한계를 넘었습니다. 머지않아 퇴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트라이던트 D5가 새로운 핵잠수함에 배치됩니다. 그것은 바로 최신이자 초고가의 콜롬비아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 한 척 건조비는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트라이던트 D5의 운용 비용은 앞으로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군사 채널이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5대 공대공 미사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어느 나라에 속하고 위력은 어떤지. 5위는 AIM-120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미사일이죠. 이것은 미국의 4세대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F-22, F-35, F-16, F-15 등 미국의 거의 모든 주력 전투기에 AIM-120D가 장착됩니다. 길이는 3.66m, 직경은 17.8cm, 무게는 152kg, 탄두에는 22kg의 고폭약이 실립니다. 위력은 엄청납니다. 최대 사거리는 160km, 비행속도는 마하4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을 상대한다는 건 3.5세대 이하 전투기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AIM-120D의 사거리는 대부분 활공에 의존합니다. 엔진은 실제 거리의 약 60%만 추진합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사거리와 속도가 다소 줄어듭니다. 이론상 사거리 160km, 속도 마하 4라 해도 AIM-120D는 다른 나라의 최신 미사일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4위는 K-77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5세대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Su-57 전투기를 위해 제작된 무기입니다. 아마 K-77은 낯설 수 있지만 Su-57은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가 독자 개발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Su-57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미국의 F-22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체계 덕분에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K-77 미사일 덕분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K-77은 세계 최초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내장한 미사일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탐지하고 데이터를 수집 처리 통합합니다. 강력한 전파방해 저항력과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공중전에서 한번 K-77에 조준되면 5세대 전투기조차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거리는 192km에 달하며 이는 완전히 검증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K-77은 호환성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오직 Su-57에서만 완벽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Su-57은 아직 대량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77의 실제 전투력은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3위는 PL-15입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로 중장거리 4세대 무기에 속합니다. 현재 PL-15는 J-20, J-16, J-10C 등 다양한 전투기에 장착됩니다. 사실상 중국 공군의 핵심 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PL-15는 중국 공군의 원거리 전투 에이스입니다. 재원에 따르면 길이 3.9m, 직경 20.3cm, 무게 약 210kg, 탄두에는 최소 50kg의 고폭약이 실립니다. 위력은 미국의 AIM-120D보다 2배 강력합니다. PL-15의 가장 큰 특징은 성능과 사거리입니다. 이 미사일은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탐지와 전파 방해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통해 조기 경보기와도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PL-15는 중간 유도를 통해 궤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L-15는 강력한 대방사선 공격 능력도 갖췄습니다. 조기 경보기, 급유기, 그리고 고가치 목표물들을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PL-15의 사거리는 200km에 달합니다. 개량형은 최대 240km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6이며 피할 수 없는 범위는 약 70에서 100km입니다.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될 경우 4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의 증폭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파키스탄은 J-10C에 PL-15를 장착해 큰 전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라팔 전투기 3대와
5세대기 일대를 격추시켰습니다. 2위는 러시아의 R-37입니다. 세계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 실전에 여러 번 사용된 유일한 장거리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R-37은 1980년대에 등장했으며 구소련이 제작한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도 러시아군에서 운용 중이며 여러 차례 개량되었습니다. 최신형 R-37은 주로 Su-30에 장착되고 미-21 등 러시아의 여러 주력 전투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장차 Su-57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R-37은 길이 약 4.6m, 직경 38cm, 무게 약 510kg입니다. 최소 60kg의 고폭탄두를 탑재합니다. 사거리와 속도면에서 R-37은 뛰어납니다. 기본형 사거리는 300km 이상이며 개량형은 400km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6에 달합니다. 한 번은 시험 발사에서 고도 10km에서 발사된 R-37이 불과 5초 만에 모의 목표물을 명중했습니다. 목표물은 0.1에서 0.3제곱미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마하 1.8 속도의 항공기였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R-37의 유도 시스템 레이더, 전자전 능력은 다소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의 효율성은 일정 부분 떨어집니다. 1위는 중국의 PL-17입니다.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단순히 지역적 우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PL-17은 길이 약 6m, 직경 약 30cm, 무게 약 750kg입니다. 탄두 중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R-37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와 속도 면에서는 500km를 초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6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시권박 전투가 아니라 레이더 탐지 범위를 넘어선 500km 거리에서도 적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PL-17은 현대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PL-17은 제26 등에 대량 배치되었습니다. 실제 성능은 머지않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 그 위력이 밝혀질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PL-17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PL-21은 5세대와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설계된 미사일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거리는 6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차 새로운 에이스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에서부터 미사일의 초음속 속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은 단순한 기술 무기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재정력과 전략적 힘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첨단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를 유지하는 것은 역대급으로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는 경쟁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과연 또 다른 국가가 이 특권 클럽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경쟁은 계속 소수 강대국들만의 게임으로 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미사일이야말로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에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레이더 군사와 함께 토론해보시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더 많은 흥미로운 군사 분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가장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